학연과 지연이 판치는 세상에서 오로지 실력 하나로 정상에 우뚝 선 안정환 씨는 축구를 넘어서 큰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적에는 어려운 형편을 많이 원망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요.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 너무 마음이 편해서 쉽게 운동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 시작해 도끼를 품고 노력해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난에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정환 씨의 과거 인생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안정환 씨는 1976년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환 씨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친아버지 얼굴도 모를 정도였다고 해요. 외갓집이 원래는 잘 사는 편이었는데 안정환 씨가 6살 때 외갓집의 사업 실패로 외할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커피숍을 하다가 망한 뒤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단둘이 판자촌에서 아주 빈곤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돼지 감자를 캐서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돼지 감자가 식용, 약용으로도 쓰이지만 그 당시 돼지 감자는 갈아서 가축 사료로 주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안정환 씨는 굶는 경우도 많아 너무 배가 고파서 무, 배추서리를 하거나 빵이나 과일 등을 훔쳐 먹은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축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이모 집에 얹혀 살던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배가 고파서 뭔가를 훔쳐먹고 달려서 도망다니다가 달리기를 잘했던 안정환 씨에게 선배가 축구부에 들어오면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다며 권유해 축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환 씨의 할머니는 축구를 하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잘 못 먹는데 운동까지 하면 배가 더 빨리 꺼질까봐 걱정해서였다고 합니다. 안정환 씨의 눈물겨운 유년 시절의 기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구판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고 옷이 없어서 남의 집 빨래를 훔치거나 삐라를 주워서 신고하고 학용품을 마련하고 방생 기간에 방생되는 물고기를 잡아서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하고 차비가 부족해 먼 거리 학교를 걸어서 가거나 11살 때 학교 체육창고에서 잠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루는 안정환 씨가 할머니에게 100원만 달라고 했다는데 왜 그러냐고 할머니가 물었더니 나가서 아버지를 사오겠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안정환 씨는 명문고에 스카웃되어 갈 수 있었으나 동고동락한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 함께하기 위해 명문고를 포기하고 의리를 택했습니다. 즉 친구들과 함께 14명이 한꺼번에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야간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축구를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공사판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정환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또 한 번 의리를 보여줍니다. 유명 대학교에서 그의 스카웃 전쟁이 벌어졌지만 그는 축구에서 다소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안정환 씨라면 명문 대학교에 입학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입학하는 조건으로 그는 아주대를 택했고 팀을 대학 최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아주대학교의 재단이었던 대우그룹이 운영하는 부산 대우 로얄즈로 자연스럽게 입단. K리그에서 화려한 플레이와 빛나는 외모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때였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혜성같이 등장해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라운드를 누비던 1999년 부산 대우는 경이적인 홈 관중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이 긴 머리가 멋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미용실에 가는 걸 싫어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갔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겸사겸사 길렀는데 트레이드 마크가 되자 구단에서 자르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만화 캔디에 나오는 소녀들의 우상 테리우스라 불리우며 더욱 뜨거운 사랑을 받았죠. 안정환 선수는 전국구 스타가 됐고 각종 광고 출연 등으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 CF에서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 김재훈 씨, 현빈 씨 등과 함께 찍어도 외모에서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후덕한 턱선, 부산에서 축구 선수로 뛸 당시 아내 이혜원 씨를 광고 촬영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 작업.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물었고 없다는 대답을 듣자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약속을 잡은 뒤 소개팅 명목으로 고종수, 이동국 선수를 데리고 자신과 같이 나갔다고 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아내와 사귀게 되었는데 아내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그때 안정환 선수가 뛰던 팀의 연고지는 부산이었는데 한 번은 안정환 선수가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팀 훈련까지 불참하는 사고를 쳤는데 그 때문에 선배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혼나고 벌금을 무려 1,0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는 실력과 상품성에서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였습니다. 이 실력과 인기를 등에 업고 이탈리아 페루자로 날아갔죠. 선진 축구를 접하기 위해 한국인 최초로 홀홀단신 유럽에 진출한 것. 그러나 수많은 인종차별의 모욕 속에서 너무나 외로워서 벽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2001년 12월 결혼 후 아내와 이탈리아에서 함께 살 때 다른 선수보다 몇 시간 더 빨리 집에서 나가고 더 늦게 집에 오길래 바람을 의심한 아내가 불시에 가보니 홀로 축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력. 그리고 운명의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고 히딩크의 예언대로 안정환 선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역전 골든골로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최고의 선수가 되는 인생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시련을 맞게 됩니다. 안정환 선수의 이 골 때문에 이탈리아가 한국에 패배하고 월드컵에 탈락하게 되자 괘씸죄에 걸려 소속팀이었던 이탈리아 페루자 팀에서 방출되고 말았죠.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안정환 선수에게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는 그가 어렵게 구입한 스포츠카를 다 부셔놓았다고 해요. 완파. 한편 안정환 선수의 월드컵 활약을 보고 첼시 등 유명 구단에서 전부 다 연락이 왔는데 그중 가장 조건이 좋았던 영국팀 블랙번과 계약 사인까지 다 하게 되며 안정환 선수 가족은 영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페루자가 안정환 선수를 두고 FIFA에 제소. 영국 블랙번은 지루한 소유권 분쟁 때문에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안정환 선수 가족이 영국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영국 구단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환 선수는 패소해서 페루자에 무려 35억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정환 선수는 어머니 도박 빚을 갚느라 돈이 없었다고 해요. 최종 영국행이 무산되고 난 후 6개월을 무적 신세로 쉬게 됩니다. 국가대표로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결과 소속팀에서 방출되어 실업자 신세가 되고 27살이라는 나이에 이탈리아 페루자 팀에 35억의 빚이 생긴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보복을 홀로 감내하며 이런 일을 당했으나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라에 대한 원망이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운동을 하게 된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식어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으나 그는 이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혼자 개인 운동을 계속했다고 해요. 다시 올 기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느 구단도 나서지 않는 이때 일본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일본이 페루자에 35억을 물어주는데 놀랍게도 전문적인 스포츠 매니지먼트사가 아니라 연예인 매니지먼트사였다고 해요. 안정환 선수를 스카우트에 가서 J리그 선수와 연예인으로 두루 써먹었고 그때 선수로서 가장 좋은 시절을 다 보내며 3년을 일본에서 그 빚을 갚으며 지냅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회사로 출근해서 연예인 스케줄을 이행하며 거의 노예 생활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유럽 축구를 해보고 싶었던 안 선수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고 방황할 수 있었으나 아내와 가족을 위해 이 시기를 묵묵히 견뎠다고 해요. 한국, 이탈리아, 일본을 거쳐 나이가 30줄이 되었는데 유럽 진출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프랑스, 독일, 더 나아가 중국 리그까지 진출합니다. 그야말로 떠돌이 축구 인생을 하며 저니맨이 됩니다. 사실 프랑스에 연봉 8억으로 가기 전 일본에서 30억을 제안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프랑스로 간 것입니다. 그 당시 30억은 지금 시세로 100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주위에서는 못해서 옮긴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본인은 다양한 축구를 경험하고 싶어서 도전했다고 해요. 그냥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꿈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로 입단한 초기에 할머니와 함께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문방구를 하고 싶다던 그는 배만 고프지 않으면 돈보다는 꿈을 쫓았다는 거죠. 2012년 겨울 프로 생활 14년간의 축구 인생을 마치고 은퇴식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온 것을 보고 놀랬고 덤덤하게 하려고 했으나 자기도 모르게 목이 메어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스파를 치는 게 14년. 내가 본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 이렇게 펠레가 극찬했던 안정환 선수는 축구 선수의 인생을 이렇게 접게 됩니다. 36살이라는 나이에 축구계를 은퇴하고 그날 저녁부터 밀려오는 허탈감에 술을 시작해서 거의 1년간을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방송인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축구 해설자로 그리고 사업가로도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이 있다면 유럽 축구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세계 최고 리그인 유럽 축구는 그들의 자존심상 선수는 용병이라고 생각하고 허용하지만 감독을 아시아권에서 영입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꿈꾼다고 대화의 희열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능은 미련 없이 접을 거라고. 방송인으로서 안정환 씨가 스포츠 예능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현주엽 씨, 허재 씨 등 은퇴 후 큰 활동 없이 잊혀져 가던 추억의 스타 운동선수들을 하나둘 소환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JTBC 뭉쳐야 찬다 시즌2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능인이기 이전에 선배 운동선수로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고 생소하지만 국위선양을 하는 비인기 종목을 흥미있게 알려줌과 동시에 그 선수들이 처한 고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비를 들여 출전하고 명예로운 메달까지 따는 상황을 리얼하게 진행해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후배 운동선수들이 방송에서 이용당하고 버려지거나 오히려 운동선수로서 성장하는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는 모습까지 은연중 비춰지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울컥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축구하느라 연골이 없어져 버렸다는 안정환 선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2002년 월드컵의 열렬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선사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